안녕하십니까. JTV 전용뉴스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계획을 놓고 조배숙 의원과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조배숙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환항해권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던 정부가 새만금을 태양광 중심지를 선포한 것은 실망스럽고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사업 예정지는 공항 소음으로 투자 선호도가 낮은 곳이라며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새만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개발공사 설립과 개발청 이전을 통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비축미 방출을 검토하기로 하자 민주평화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가 비축미 5만 톤의 방출을 검토하기로 해 몇 해 만에 회복세로 돌아선 쌀값이 다시 하락할 상황에 놓였다면서 농림부가 반농 정책의 천병임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비축미 방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 80kg들이 한 포대에 18만 8천 원 선인 쌀 목표 가격을 24만 5천 원으로 대폭 인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주 팔복동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김승수 전주시장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행정처리 과정에서 주변 여건 변화와 환경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허가 과정 의혹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필요하다면 자신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대책위는 발전시설이 아니라 폐기물 소각장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정대로 주말 촛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이 처음으로 7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9일 전라북도 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 회계 5조 6,300억 원과 특별 회계 5,900억 원, 그리고 기금 8,3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7조 55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10.1%가 늘어난 것으로 전라북도 예산이 7조 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라북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 이른바 예타 면제를 신청할 사업들을 이번 주까지 압축합니다. 예타 면제 신청 사업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한두 가지 사업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12일까지 시도의 신청을 받은 뒤 예타 면제 사업을 연말 안에 확정해 내년부터 바로 추진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전주대를 시작으로 도내 주요 4년제 대학들이 본격적인 입학 전형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대는 오는 7일, 원광대와 군산대는 오는 16일 수시 1차 합격자를 발표하며 우석대는 오는 8일 가장 먼저 수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각 대학들은 수능 시험 이후 면접과 실기 전형을 실시하며 수능 성적 통보 이후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 다음 달 수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어린이집 대표와 지방의원을 겸직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은 도의회 오평근 의원이 사립유치원 대표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치원 알림이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평근 도의원은 지난 2009년 문을 열어 현재 230여 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전주의 한 사립유치원 대표를 맡고 있으며 오 의원 부인은 원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전북도의회는 오 의원이 유치원은 국비를 지원받은 만큼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53살 A씨와 45살 B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한 건설업체가 A씨 계좌로 차고 송금한 3억 9천여만 원 중 2억 5천여만 원을 도박과 유흥, 그리고 집과 차량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남은 돈은 회수 조치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전주의 한 치과 화장실에서 40대 여성을 뒤따라가 금품을 뺏으려다 이 여성이 달아나려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최근 나흘 동안 모두 91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7명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측정됐고 측정을 거부한 사례는 5건, 음주 사고도 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며 내일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건조한 대기에 미세먼지까지 겹쳐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주 6도, 익산 4도, 장수는 2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올라 오늘만큼 온화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목요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정읍시가 구절초 공원의 출렁다리 공사를 허위 실적을 내세운 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팔복동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감사원 등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면서 필요하다면 수사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신혼부부에게 정착 지원금으로 해마다 200만 원씩 5년 동안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 재수립을 앞두고 그동안 소외됐던 고창과 부안 주민들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C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